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국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요. 한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제도가 많은 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 뭔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특히 나이가 들어서 두 번째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주저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망설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이나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 감정 뒤에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이 정말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이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고리를 찾고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필요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해결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니어 클럽입니다. 그럼 이 시니어 클럽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시니어 클럽은 2001년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해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핵심적인 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2004년에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직접 수익을 내는 시장형 일자리가 생겼고, 2011년부터는 민간 기업이랑 직접 연결해주는 인턴십까지 도입되면서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와, 생각보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우리 동네를 위한 공익활동부터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리고 직접 카페를 운영하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까지 각자 잘하는 거나 원하는 거에 맞춰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현실이 처음부터 막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로 돌아가 볼게요. 그 망설임을 이겨내고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벽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죠.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 어색함이나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소통이었어요. 팀장이나 조장 같은 분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왔던 거죠. 그렇게 엉켜있던 관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그 힘든 고비를 넘고 나니까 일터가 더 이상 불편하고 어색한 곳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공간으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이 동료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일이 왜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지, 참여자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주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보상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 너머에 있었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하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건 아마 잃어버렸던 자존감, 그리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일상의 회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것, 나를 기다리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목적의식이 삶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준 거죠. 이런 개인적인 감정들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나 사회적인 관계는 훨씬 좋아졌어요. 개인의 즐거움이 객관적인 수치로도 증명되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스템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균형 있게 짚어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하루의 별따기가 된 거예요. 좋은 건 널리 알리고 싶은데 막상 추천하자니 내 경쟁자가 늘어나는 셈이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시스템 안을 들여다보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요, 정말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보다 업무 강도가 낮고 좀 더 안정적인 공익형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은 더 필요한데 힘든 일은 피하고 싶은 이 역설적인 상황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죠. 이 모든 시스템을 현장에서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관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좀 보세요. 관리자 한 명이 무려 1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업무 부담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시나요? 결국 문제는 터져 나옵니다. 관리자들이 왜 현장을 떠날까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압도적으로 낮은 월급과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에요. 이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데 정작 이분들의 처우는 너무 열악한 거죠. 이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희망적인 목소리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와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즐거움 그 자체라는 것. 한 개인의 소박한 바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즐겁고 신나는 노후를 보내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정으로 활기찬 노년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꿈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방 늙은이 되어 가는 건 아닐까. 처음엔 한참을 망설였지요.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린 거창 시니어 클럽. 그곳에서 나의 봄은 다시 시작됐네. 일하는 즐거움에 하루가 짧고 함께 웃는 동료 있어 마음은 든든해. 내 손으로 일궈낸 값진 땀방울이 우리 손주 용돈 되어 행복을 전하네. 아름다운 시니어 당당한 우리 인생, 아름다운 시니어 당당한 우리 인생, 거창의 내일과 함께 걸어가요. 공익활동, 공동체 사거, 역량 활용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보람차네요. 누구에게는 소중한 돌봄이 되고 누구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는 길. 더 많은 친구들 우리 함께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이 좋은
사업이 더 크게 피어나서 우리 모두가 활짝 웃는 세상 되기를. 일하는 즐거움에 하루가 짧고 함께 웃는 동료 있어 마음은 든든해. 내 손으로 일궈낸 값진 땀방울이 우리 손주 용돈 되어 행복을 전하네. 아름다운 시니어 당당한 우리 인생 거창의 내일과 함께 걸어가요.